자, 오늘이 1월 31일이어서 아마 1월 달에 금요일 장이 빨리 끝나서 주말에 시간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빨리 좀 만들어서 올려볼게. 일단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돈 다 많이 벌었나 모르겠네. 나도 좀 10% 이상 상당히 올라가다가 지난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조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어.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막 너희들 얘기할 때 보니까 주가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이제 반응들이 다 다른데, 나도 이제 오를 때는 기분 좋고 떨어지면은 긴장도 되고 하긴 하지만,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느껴지는 게, 이제 그런 주가가 상승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때 어떤 좀 내성이 좀 생기는 것 같아. 그리고 조정 후에는 다시 좀 상승이 온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 학습이 되니까 좀 더 강해지고, 그런 자극에도 좀 버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뭐 우리 다 이제 주식에 대해서 나름 많이 기간이 많든 적든 간에 다 개미 투자자고, 나름 시장에서 이제 버티고 나가긴 해야 되니까, 아무튼 계속 이 포트폴리오를 하든 본인만의 방법을 하든 간에 계속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어떤 위기나 이런 게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, 심리적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장기적인 이 주식 투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. 그게 계속 학습이 되어야 이제 나중에 또 이번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또 예상할 수 없는 위기나 어떤 그런 조정이 올 수 있는데, 그때 이겨낼 수가 있어. 흔들리지 않고.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생각, 똑같은 정보로 활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딴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, 우리는 그 지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.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투자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빠지던지, 아니면은 같이 생각하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든지, 아니면은 딴 사람하고 같은 성장일 때, 같은 올라가는 주식에 사 들어가지만 손절을 빨리빨리 하면서 성장하는 걸 가져가든지, 자기만의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가져가야 돼. 아무래도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아무래도 세 번째하고 가까울 거야. 주식이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때 나도 같이 들어갔다가, 아무래도 그 주가가 흘러내리고 나름 성장이 둔해질 때 빨리 손절하고 나와서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사 들어가는 거지. 그러니까 아마 이 모멘텀 전략은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. 이제 그 개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, 일단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그 대형 오량주. 지난번에 여기서 보잉을 추천해 줬는데, 지난 1월 달에는 한 빨간색 표 보면은 거의 한 9% 정도 마이너스 수익이 났거든.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나중에 보잉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정점에서 약간 떨어지는 시기긴 했는데,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추천한 종목이니까 사 들어갔거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긴 했어. 그래도 이제 본인 생각은 아닐 것 같아도 그것들을 계속 추정해 나가다 보면 수익이 나니까, 본인 생각을 접고 일단 이 포트폴리오나 이 프로그램에서 추천해 주는 걸 사 들어가는 게 일단 옳다고 생각을 해. 일단 얘는 지난 2002년도부터 거의 한 19년도 정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,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자기 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이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나갔으면은 아무래도 매해 QQQ를 이기는 수익이 날 수 있거든. 물론 얘는 초창기 때 거의 100% 넘는 수익률이 있었지만, 이제 2010년도 이후로 넘어와서는 100% 이상의 수익률보다는 QQQ를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을 이기는, 대형주 투자에서 ETF를 이기는 전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얘는.
얘는 그 지난 거의 한 7, 8년 동안 기간을 봤을 때 연도별 수익률이 50%, 장기간에도 50%면은 나름 괜찮은 거거든. 지난 기간 동안 QQQ가 15%니까.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지난 한 17, 8년여 기간 동안 QQQ는 한 15배 정도 수익인데 얘는 한 1970배니까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지. 그래서 우리의 투자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 따라감으로써 그 시간이 됨으로써 돈을 엄청나게 불게끔 하는 전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얘는 그 지난달에 보잉이 많이 떨어지고 애플은 나름 그 잘 방어하고 약간의 수익이 나면서 이제 추천 종목이 애플로 바뀌었으니까 이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은 애플로 갈아타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대형주 중에 약간 성장주 위주로 간 건데, 지난달에는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그 테슬라를 추천했었지. 아마 그 지난 1년 동안 얘는 계속 테슬라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갔을 거야. 보면 알겠지만 2020년도 1월부터 계속 그 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, 이번 1월 달에도 거의 이제 1월 한 20일 이전까지는 상당히 수익률이 높다가 마지막 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12%라는 높은 수익률을 보였어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연도별 그 수익을 보면은 2020년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한 700% 이상의 수익을 낸 상태라서 다른 수익이 낮게 보이지만 다른 해도 거의 2013년도에도 200% 이상, 2016년도에도 200% 육박하고 19년도에도 한 150% 육박하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나름 그 수익성이 괜찮고, 이제 테슬라가 작년도부터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거의 이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작년에 수익률이 높아서 아마 또 미래에 더 기대가 되는 좀 포트폴리오일 것 같고, 특히나 그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경호처럼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. 얘는 지난 한 9년 동안 수익을 보면은 거의 연 100% 이상이니까 거의 한 1200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야.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그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그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해가 마이너스 40몇 프로,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도 있으니까 약간 그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 좀 힘든 거는 한 번씩은 겪어내야 되긴 하겠지만, 앞으로 그 테슬라의 상승 동력을 믿고 갈 사람들은 이 종목을 계속 추종해 나가면 될 것 같고, 2월에도 여전히 이 포트폴리오는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성장주 중에 이제 대형뿐만 아니라 중형을 좀 포함해서 하는 포트폴리오인데, 이게 그 지난달에 쇼피파이가 추천이 됐었지. 나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인데 지난 1월 달에는 마이너스 3% 정도 좀 손해를 보긴 했어. 조정이 좀 있어서. 근데 그 2017년도부터 데이터를 꾸준히 보면 거의 매년 50%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, 올해도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. 시작은 좀 좋진 않지만 기대가 되고, 지난 한 4년 정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연 수익률이 한 95%에서 한 15배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, QQQ는 그 동일 기간 동안 한 2.7배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. 그래서 이 쇼피파이가 워낙 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좋은 회사고 성장성도 좋으니까 여전히 이번 2월 달에도 그 쇼피파이를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장주 중에서 이제 대형, 중형, 그 다음에 소형을 더 추가해서 하는 포트폴리오인데, 아무래도 좀 그 소형들이 들어가면은
상승할 때도 있지만 좀 하락할 때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이 좀 더 있을 수 있겠지. 얘는 지난달에 그 스피릿 에어라인 그 티커는 SAVE가 좀 추천이 됐었는데, 얘는 그래도 보잉은 떨어졌는데 얘는 항공주지만은 6% 정도의 수익이 났어. 얘는 그 차트를 보면은 2013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2018년도만 빼고는 거의 50% 이상의 수익이 났고, 2018년도에도 이때가 좀 장이 조정이 있었거든. 그래서 QQQ도 거의 보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익률이었는데, 이때도 거의 50%에 육박하는 수익을 낸 상태라서 이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이제 괜찮지. 올해도 벌써 6%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, 연도별 수익률 보면은 거의 96%고, 그 맥스 드로우다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도 QQQ와 비슷한 상태라서 심리적으로 덜 힘든 아마 포트폴리오일 것 같아. 그래서 지난 한 8년 동안 봤을 때 QQQ는 5배 정도 올랐으면 얘는 한 230배 정도 오른 상태이고, 이번 달에도 여전히 얘는 그 스피릿 에어라인을 그 매수해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5번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성장주 중에 이제 6종목을 이제 매수해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인데, 얘는 좀 장점이라 손 치면은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는 한 종목만 가지니까 약간 그 한 종목이 안 좋으면은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는데, 얘는 6종목을 동시에 가져가게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낫겠지. 지난 1월에는 한 1.6% 정도 좀 수익이 난 상태이고, 그리고 올해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200%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고, 계속 그 QQQ를 이기는 수익을 내고 있어. 지난 한 5년 정도 팔로우하면은 연도별 수익률이 한 72%고, 그 다음에 한 15배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있으니까 QQQ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. 그리고 그 MDD도 한 11%대니까 QQQ보다 낮아서 그 투자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힘든 어떤 그 손해 구간이 괜찮은 상태고, 그래서 그 올해 2월에는 그 빨간색으로 있는 거는 그대로 종목을 유지하는 거고, ARKK나 SAV, 테슬라 같은 경우 유지를 하면 되고, 추가로 더 들어온 종목은 애플이나 그 쉐이크쉑, 그 SHAK나 그 JP모간을 새로 추가해서 끌고 가면 될 것 같아. 얘는. 그리고 6번째 포트폴리오는 이제 성장주 중에서 4종목을 이제 매수해서 가는 전략인데, 얘는 그 4종목인데 그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종목이 좀 추천 종목이 바뀔 거거든. 그래서 앞에 거하고 좀 다르지. 얘는 매수를 좀 자주 안 하고 싶은 사람한테, 응? 1년에 한 4번 정도만 좀 종목을 바꾸고 싶다,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투자 전략이야. 얘는 지난달에 한 7.7% 정도 수익이 괜찮은 편이고, 그 매해 수익을 봐도 QQQ를 항상 상회하는 수익이 나고 있고, 작년에 특히 많이 난 상태이고, 연도별 수익률이 한 78%고, 그 다음에 그 한 5년 동안 19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야. 얘는 그 지난 1월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스피릿 에어라인과 테슬라, 보잉, 스타벅스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. 얘는 4종목을. 그리고 7번째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, 얘는 이제 여러 포트폴리오를 통합해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거라,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매수 종목이 좀 많긴 하거든. 그런데 이제 여러 종목이 더 분산이 되니까 좀 리스키는 좀 덜 하겠지. 수익률도 나쁘진 않은데, 지난 1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얘는 한 4% 정도 수익이 났어. 그래서 한 1월 초반에 한 10,000불 정도 투자했으면 한 442불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이고, 종목을 보면은 이제 그 빨갛게 된 거는
지난달하고 동일한 거라서 비중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테슬라나 쇼피파이, 뭐 SAV 같은 거 좀 비중만 조절하면 될 것 같고,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편입된 거거든. 페이팔이나 뭐 C리미티드, 메카르도 리브레 다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업체고, 그 다음에 쉐이크쉑이나 제이포 모간이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비중 조절을 좀 하고, 이 파란 것들은 새로 매수를 하고, 그리고 여기 없는 지난달 종목은 매도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이제 분야 중에서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그 어떤 업체들을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는데, 아무래도 그 모든 그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어느 성장성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삶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버리면 주식이 많이 성장을 하지 않거든. 아무래도 그 성장 어느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그 동안에 아주 주식가는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피부에 안 닿는 업체지만 성장성이 뛰어날 때 그때 투자를 잘 해나가면은 수익이 훨씬 높을 것 같아.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뭐 애플 이런 것들은 지금 워낙 회사가 커져서 지금도 좋지만, 예전에 한참 그 크던 시기 뭐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2010년대 이제 한 중반까지는 엄청난 성장성이 더 있어서 그때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, 우리도 아마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우리 주변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성장하는 단계고,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많이 성장하고 성장성이 좋은 업체들을 따라가면은 수익이 더 높을 것 같아. 지난달에 얘가 그 C 리미티드란 와 이제 몇 가지 업체를 이제 추천을 했을 텐데, 이게 아마 이제 8.5% 정도의 수익이 났거든. 얘가 지난 그 2020년대만 봐도 수익이 다 괜찮아. 거의 한 뭐 다른 주식도 작년에 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의 10%대 이상의 다 수익을 계속 많이 낸 상태고, 얘는 이제 데이터가 짧아서 2019년, 2020년 두 해년 정도인데 거의 한 100%, 그 250%에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고, 그래도 시작이 괜찮은 편이고, 그래서 완전 지난 2년 동안 봤을 때 QQQ가 한 2배 정도 올랐으면 얘는 한 그 7.8배 정도 올라서 연도에 한 168%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, 올해도 스타트는 괜찮은 편이고, 그래서 얘는 이번 2월 달에는 세 가지 종목 정도를 매수하면 되는데, 그 성장주의 대표적인 거 ARKK하고, 그 다음에 남미의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카르도 리브레, 그 다음에 C 리미티드란 이 세 개를 매수해서 가져가면은 될 것 같아. 지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8개 정도를 봤는데, 지난달에는 한 7개 정도 했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긴 했거든. 그래서 그 본인이 그 포트폴리오를 그 한 개만 가져가도 되고, 여러 개를 나눠서 가져가도 되고, 통합된 걸 하나로 써도 되고,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해서 그 수익을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아. 이 지금까지 본 과거 데이터가 항상 미래를 대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래의 수익률을 참고할 건 되니까 항상 그거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, 아마 그 2월에는 뭐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,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. 그걸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돈을 벌었겠지.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데 계속 그 시장이 어느 게 올라가고 어느 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 신호가 오는 종목들을 사 들어가면은 그게 가장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, 그 계속 공부하다가 좋은 업체들이나 또 좋은 회사들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은 그걸 또 공부해보고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또 투자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. 6월 달에도 좀 수익 많이 내고 해서 모두 얼른 부자 됐으면 좋겠다. 그 다음 달 데이터는 아마 3월 정도에
또 올리도록 할게.